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연구원 오늘 직접 모시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시황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조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저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약간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나스닥이 그렇게 연 3일 빠지고 조금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쵸. 근데 이제 실적들은 1분기 실적들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괜찮게들 나옵니다. 뭐 현대차는 뭐 당연히 다 아실 네. 테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우려했던 만큼 리세션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과 미국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진행 중인데요. 실적 시즌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국면 전환과 비용 부담적인 측면인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나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구경제에 가까운 산업인 P&G나 필수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 이익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언택트 산업에서 컨택트 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리오프닝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과 공급난 때문인데요. 전주말 S&P 500 기업들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기업이 HCA 헬스케어 미국 병원 운영업체입니다. 대면 진료 환자가 늘었는데 임금 비용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소재 업체에 해당하는 알코아랑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도 좀 실적 발표 후 급락을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알코아는 자동차 등 생산 차질에 대한 추락 감소를 얘기를 했고 프리포트 맥모란은 구리 광석의 생산 차질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부분 모두 다 이제 공급난을 얘기를 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면 전환이라는 부분, 컨택트로의 이동이라는 부분과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좀 이해를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알코아는 알루미늄으로 어쨌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알루미늄 가격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은 생산 차질, 자동차 회사의 생산 차질로 알루미늄 공급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가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1분기 반도체 공급이 조금 쉽진 않았다. 그러나 2분기부터 조금 완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 안지선 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언택트 기업보다는 컨택트 기업에 지금은 집중할 때가 맞지만 그 컨택트 기업들 중에서도 비용 부담이 많이 있는 업종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향 조정을 내놓고 있던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내놓고 있던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부담에 대한 이슈가 생기던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이제 컨택트 기업이지만 그래도 비용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을 좀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개별 이슈로 보면 뭐 구리광석의 생산 차질이 있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실 개별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같은 게 나오니까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상당히 많이 들고 계실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농업 기계라든지 비료, 사료, 철강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오늘만 보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오늘만 보면 약간 이거 변곡점인가? 네. 실적이 나왔는데 원자재 관련주들은 다 떨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상해하고 북경이 닫으니까 당연히 기름값도 떨어지고 네. 단기적으로 그러면 성장주가 조금 더 올라가고 네네. 좀 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쉬어가나 이런 생각을 아침에 제가 딱 들었거든요. 네네. 우리 안지선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 성장주가 단기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네.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조금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반등이지,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단기적인 수익은 창출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고 삼성전자 나왔고 현대차, 기아차 나왔고 네네. 일단은 조금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요. 네. 물론 삼성전자는 실적 나오고 하락했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흐름이 어떻습니까? 1분기가 버텀입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분기가 버텀일 것 같고요. 네. 그 위로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상향 조정 추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어닝 시즌이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200 시가총액 기준으로 35%, 종목수 기준으로 7% 정도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초 이후에 좀 둔화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2021년 결산이 마무리되고 나서 1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는 3월 말부터 조금씩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분기부터는 코스피는 3년 만에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56.3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 감익이 예상이 됩니다.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감익폭이 좀 더 커지는데요. 두 종목의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40.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3% 감익이 예상되고요.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난 5년간 코스피 1분기 실적이 80%의 확률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거나 추정치 수준을 유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었고. 네. 네.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네. 전체적인 시장이 감익이 된다. 이게 네. 3년 만이다. 네. 근데 이제 감익되는 수준은 5%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섹터도 있을 테고 네. 많이 감익이 되는 섹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실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업종으로 보면 운송, 에너지, 반도체, 건강관리, IT, 하드웨어 쪽. 네. 네. 영업이익 운송, 성장률이- 에너지. 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참 애매하죠. 네. 에너지는 일단은 증가는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또 꺾일 수 있으니까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돼서 네네. 지금 에너지주는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 분들도 계실 네, 테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1분기, 2분기 때 아주 안 좋게 나올 거야 네. 라고 하는 업종은 이미 다 그거를 반영해서 네. 그러면 좀 미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을 네. 좀 하는 게 네. 맞는 듯한데 네. 그래서 안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 이익도 봐야 되지만 네. 이익과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밸류에이션입니다. 아하.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업종은 네. 연초 이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위치를 살펴보면은 네네. 매력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 은행, 상사자본재, 화장품, 건강관리, 운송,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업종들 중에서 지금 최고
지금 최근 들어서 연초 이후에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폭은 높았지만 밸류에이션 빠르게 하락한 업종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요거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밸류에이션은 낮지만 네. 요즘에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섹터. 네. 딱 하나만 고르면 어떤 겁니까? 운송 업종이 아, 대표적으로, 운송 네. 업종이다. 운송과 IT 하드웨어 업종. IT 하드웨어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네. 아하.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급격하게 증가한 업종은 건강관리 업종입니다. 아하.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운송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업종이다. 요 섹터 내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이신데, 근데 밸류에이션도 좋아야 되지만 네. 사실은 그 수급도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외국인이 어떤 섹터를 좀 더 관심 있어 하는지. 네, 맞습니다. 그거랑 좀 이렇게 혼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야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을 계속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2020년 이후 60일 누적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보면은 2021년 이후 일정 밴드를 좀 유지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순매도를 유지하는데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일 누적으로 보면 네.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의 자금 성격이 좀 추세적인 방향성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연초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었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었던 업종은 네. 은행, 소프트웨어, 철강, 통신서비스, 보험, 증권 업종으로 좀 전통적인 방어주에 해당하는 업종이었고요. 그래서 겹치는 업종을 좀 보면은 네. 은행 업종, 증권 업종, 그리고 이런 업종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금융주와 함께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이나 소프트웨어 업종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생각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네. 포트폴리오가 외국인은- 될 수뿐이 없네요. 네네. 예, 통신업종과 은행업종.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물론 우리 시청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었던 업종이고요. 네. 저는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었던 업종도 업종이지만 네. 좀 더 지켜봐야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밸류에이션 아까 보여드렸던 네네. 그래프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데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을 좀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IT 하드웨어. 네, IT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운송이요. 아하, IT 하드웨어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생각하는 거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제 머리에 떠오르. LG전자 뭐 이런 것들. 네. 네. 건강관리 업종도 좀 알겠습니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망주를 하나 소개를 좀 받고 싶은데 네. 오늘 유망주 어떤 거 픽하셨고 왜 그 종목을 픽하셨습니까? 오늘 유망주는 네. 코웨이 가져왔습니다. 옛날 이름으로 웅진코웨이. 네, 이제 맞습니다. 웅진은 없어졌으니까. 네, 네, 네. 예, 코웨이. 예, 어떻습니까? 코웨이 주가는 연초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평균 대비 2%포인트 언더퍼폼하고 있는데요. 렌탈 비즈니스는 채권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태국 시장의 성장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향후 실적이랑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충분하다.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화장품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충분하다 보이기 때문에 컨택트 산업 중에 렌탈 사업 부문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코웨이. 예,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관들 수급이 조금 네. 들어오는 것 같네요, 요즘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안지선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예. 항상 그 준비를 좀 열심히 해오시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잘 맞추시니까 좋습니다. 네.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